부천에서 이제 사관왕 들꽃영화제에서 프로듀서상, 부일영화상, 신인왕우상도, 독립예술영화상이 있는 그 우수상도 진짜 이래도 돼? 제목이 그냥 진주였어요. 재밌더라고요. 그게. 예. 네, 안녕하세요. 재진신의 21의 양재진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홍보 맛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영화 홍보 언제든 환영합니다. 특히 독립영화 홍보는 언제든 1순위로 모실 예정인데요. 재진신의 21의 선한 영향력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진주의 진주가 7월 24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진주의 진주라는 영화의 김록경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낭만 가득한 영화 진주의 진주를 연출한 낭만 감독 김록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사실 김록경 감독님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독립영화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본인이 어떤 상 받았는지 다 얘기를 해주시죠, 그냥. 잔칫날을 통해서 부천에서 이제 관객상, 작품상, 배급지원상, 배우상 이렇게 받고 들꽃영화제에서 이제 프로듀서상도 받고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부일영화상에서 하준 배우가 신인왕우상도 받고 KTV 독립예술영화상이 있는데 거기서 우수상도 받고 야. 그 위에 이제 진주의 진주 찍어서 부천에서 이제 아시아 영화제작 네트워크 야. 상은 항상 기분 좋죠. 네. 감독님께서 연기를 하셨었다고 네. 파수꾼에도 나오셨어요? 네. 파수꾼에는 뭘로 나오셨죠? 그 이재훈 배우랑 같이 이제 몰려다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고지 전에 기억 안 나시죠? 고지전은 너무 선명하게 아, 그래요? 너무 오랜 기간이었고 촬영이 악어 중대 네. 였어가지고 아니 지금 조연과 단역으로 출연하신 작품 수가 100편이 넘는다고 하는데 네. 계속 연기 욕심이 좀 있으세요? 지금은 사실 연기에 대해서 어떤 갈망이나 갈증은 사실 없어요. 이 대사를 외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제가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적고 영화를 만드는 일이 연기할 때보다 분명히 힘들긴 한데 훨씬 더 저한테는 즐겁더라고요. 그럼 오늘 진주의 진주 김록경 감독님과 함께 재진신의 20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주의 진주는 영화 감독인 진주가 촬영을 일주일 앞두고 촬영을 하려고 했던 카페가 철거를 하게 됩니다. 네. 선배의 소개로 그 진주에서 보석 같은 공간 삼각지의 다방을 발견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삼각지 다방도 당장 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그 삼각지 다방을 지키고 싶은 지역의 예술인들과 진주가 그 다방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에 뭐 남강도 나오고 저기가 진주 성도 나오고 네. 막 진주 명소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오해들을 받긴 해요. 진주시에서 뭔가 좀 제작 지원을 해준 작품이라고 오해를 받는데 따로 지원을 받지는 않고 영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사전에 제작 지원을 진주시에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진주시에 진주의 진주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진주 마스코트 하모라는 인형이 있는데 진주 안에서는 품절을 대란이 일어났던 인형이거든요. 그 마스코트 인형도 협찬을 해주시고 관객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진주 스펄이라고 돼 있던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시나리오를 처음 했을 때는 제목이 그냥 진주였어요. 그냥 중의적으로 배경 진주, 극중 이름 진주, 그리고 보석 같은 진주 이렇게 뭔가 좀 동화적이거나 좀 판타지적인 제목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진주의 진주라고 했는데 진주라는 인물이 진주에 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에 있는 진주는 영화 감독 진주지만 그 진주는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진주는 보석 같은 공간, 기억 그런 걸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관객분들한테 전달하고자 영문도 같이 진주 스펄 이렇게 이 진주가 경상남도 진주에 가서 벌어지는 일인데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주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뭐 그러진 않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짜고짜 저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고 철거하시는 인부 그분한테도 막 화를 내고 절박함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었나요? 아니면 저 캐릭터에 대한 어떤 성격에 대한 설명이었나요? 절박함이 우선이었고 보통 이제 영화 작업할 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보긴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영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좁은 시야로 주변에 배려 없이 저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진주로 가는 거죠? 훈 선배 추천을 받고. 네.
아니 갑자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너무 갑작이다.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사장님, 저도 좀 그런. 이것도 네. 저도 20주년 전 보면서 확신을 했죠. 아, 저희 진짜 눈치가 없더라구나. 사장님! 일반적으로 저렇게 막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주문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MG 감독입니다. 네. 네. 저는 영화 감독인데 이번 작품 촬영 장소를 구하려고 진주에 내려왔거든요. 아 그래요.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은 데 많습니다. 아, 여기 다방요. 꼭 촬영을 하고 싶어요. 여기 당장 내일 모레 철거합니다. 삼각지 다방에 그 대여를 드리고 촬영했습니다. 네. 아, 저희가 세트가 아니라 실제 장소예요? 네네. 지금 그 이름도 삼각지 다방이고요? 네. 실제 지금 진주 대한동 중앙시장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오래된 것 같지만 일부러 오래된 것처럼 꾸미지 않은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찾는 이유가 어렸을 때 아빠가 자기를 데려갔던 낭만 카페라는 네. 것과 비슷한 걸 찾기 위해서인데 네. 왜 다방이라는 거를 굳이 저한테 그 다방 자체가 사실 좀 익숙하긴 했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어부셨는데 네. 바닷가 앞에 아버지 만나러 다방을 많이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방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머릿속에 좀 익숙하게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카페라는 것보다는 다방이 좀 더 오래된 느낌이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네. 이 삼각지 다방이라는 장소를 진주에서 누구한테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네, 원래는 이제 다방이라고 설정을 하고 이런 다방이 없겠거니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했던 이제 레퍼런스를 했던 항림 다방이나 전주에 있는 다방. 그래서 오래된 공간을 찾아서 이걸 어떻게 옛날 집기들로 채울 수가 있을까 고민이었는데 진주에 계신 지인분이 진주 중앙시장에 삼각지 다방이라는 곳이 있으니 한번 가보시라 그러더라고요. 딱 갔는데 진주가 그 삼각지 다방을 처음 찾았을 때와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여기다. 여기서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런 다방을, 그런 문화를 지키고 그래도 여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도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50년 넘게 장사하는 가게가 천지예요. 아니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아? 오래돼도 가치가 있는데 너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팔아주는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을 두루두루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게 전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영화 안 찍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막 밖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 모든 걸 기획했던 진주는 안에서 울고 있어요. 네. 저 장면을 보면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느껴요.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촬영을 준비하면서 리딩 때 테이블 작업을 계속 가지면서 그리고 촬영 당일에도 지연 배우에게 이 장면에서는 진주가 울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촬영이 들어갔는데 모니터를 딱 보고 있는데 지연 배우가 그 장면에서 울지 않기로 했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왜 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저도 너무 진주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지연 배우가 연기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끄는 거예요. 아, 울면 안 되는데 울었다고. 지연 배우도 연기를 하다가 수십 번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 죄송해요. 제가 울면 안 되는데 울어가지고 죄송해요 이랬는데 제가 냉큼 달려가서 지연 씨 울어도 돼요. 제가 이랬거든요. 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이제 다시 갔었는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장면이죠. 인간이 낭만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낭만을 느낄 때 도는 그런 행복감? 뭐 그런 게 있나요? 저한테 낭만은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기억과 추억이 다 있어가지고 사람이라면 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스스로 다짐했던 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아버지와의 좋은 기억들 그거를 떠올리면 저한테는 그게 낭만이 그게 저한테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도 사실 돼요. 확실하게 저 진주라는 캐릭터 안에 감독님의 많은 부분이 들어있네요. 진주 싫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그 낭만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찾는 거는 과거의 기억 그리고 그 기억에 묻어있는 감정들이죠. 사실 감정이 묻어있는 기억이 되게 오래 가거든요. 오감에서는 후각과 관련된 기억이 제일 오래 간다고 하고 사람의 기억은 단순 어떤 일어났던 이벤트보다는 그 이벤트에 묻어있는 감정 때문에 오랫동안 나에게 남아있는 건데 그 감정이 그리운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낭만을 찾아가는 이유가. 저한테 낭만이라는 거는 좋아했던 혹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과거의 어떤 추억들이죠. 뭐. 그리고 그 추억이 일어났던 장소, 그때 들었던 음악이라든지
장면이라든지 그때 먹었던 음식, 그때 났던 향기 뭐 등등이 다 오늘 재진 씨네 20일 김록경 감독님과 함께 했는데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진주의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마치 여행을 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진주의 아름다운 배경과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각자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진주, 박연출, 도경, 음악가, 미술가, 시야 다양하게 그런 분들 입장에서 좀 영화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날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낭만은 이기적인 건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가다 보니까 나는 낭만적이지 않은 사람인가까지 퀘스천이 가더라고요. 나의 낭만은 뭐냐? 까지로 이렇게 쭉 도달이 되더라고요. 원하시는 게 맞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기억들을 찾을 수 있겠죠. 오늘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여기 긴장되는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에 대해서 좀 다른 면으로 선생님과 좀 더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캐릭터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물들이 느끼는 어떤 정서에 대해서도 진주에 대해서 특히 많이 나눠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독님께서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장난식으로 캐릭터에 대해서 약간 디스를 좀 했었는데 마음에 담아주지 마시고요. 감독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진주라는 캐릭터 뭐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서로 윈윈이 되는 방식으로 뭔가를 지키고 또 뭔가를 남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진주의 진주 보시고 내 안에 숨겨놨던 자신만의 진주, 본인만의 낭만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